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국내에서 감염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72일 만의 일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민과 의료진이 이루어낸 성과라면서 연휴 기간 동안 거리 두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4명은 모두 공항 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내 방역망에서 놓친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인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후 72일 만에 처음입니다. 또 지난 15일 총선이 끝나고 잠복기 2주가 지났지만 총선과 관련된 감염도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 의료진들의 헌신 및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집을 벗어난 자가격리자 5명이 적발됐습니다. 한 명은 성형외과에 갔고 다른 한 명은 자가격리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연휴를 맞이해 거리 두기도 한결 느슨해졌습니다. 다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관광지 위주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외출하지 말고 여행을 가더라도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이렇게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제주에는 어제는 3만 6천여 명, 오늘도 4만여 명이 찾으면서 예상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나들이객들이 해변에 가득합니다. 맑고 깨끗한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함덕해수욕장입니다. 아직 해수욕장이 정식으로 개장하지는 않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여름 성수기를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꽤 보입니다. 물놀이 하니까 굳이 마스크 낄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2m씩 거리 두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당초 18만 명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22만 명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방역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광객은 실내 관광지에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렌터카는 방역 지침을 꼭 지키겠다는 이행 서약서를 써야만 빌릴 수 있습니다. 저도 답답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지. 근데 그게 타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이 같은 방역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전국 곳곳 15,000여 사찰에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울긋불긋한 등이 내걸렸습니다. 하지만 기념 행사는 가장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미 법요식과 연등회를 한 달 뒤로 미뤘고 절을 찾은 신자들은 1m 정도씩 거리를 두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따스한 봄볕이 스며든 법당안. 스님들이 마스크를 쓴 채 기도를 올립니다. 바깥에선 1m씩 떨어져 앉은 신도들이 함께 두 손을 모읍니다. 사찰의 하늘을 가득 메운 알록달록한 등은 더없이 화사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선 감염병의 시대를 돌아보는 매서운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무명을 깨우쳐준 것은 코로나19입니다. 한국 불교가 1700년 넘게 지켜온 봉축 법요식과 연등회는 이미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대신 감염병 시대를 극복하고 치유하자는 기도를 한 달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모두의 노력으로 일상을 서서히 회복하곤 있지만 인간의 이익만 생각하고 과도한 욕심을 계속 부리면 코로나보다 더 큰 불편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세상은 연기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깨어있는 삶과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웃 종교들도 이번 기도의 뜻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천주교는 전염병으로 초래되는 불신과 원망, 분노 대신 자비와 평화, 사랑이 퍼지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코로나가 던진 화두를 놓지 않고 불교와 기독교가 함께 노력하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을 만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모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곳이 동시에 확진자가 안 나온 건 지난 2월 18일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72일 만입니다. 이렇게 안정세를 찾아가자 정부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도 오늘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환자들이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생활치료센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환자들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계속 받습니다. 환자들이 모두 떠나자 의료진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제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검체를 채취해야 하는 겁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떠난 생활치료센터가 이제 텅 비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16개의 생활치료센터에서 모두 3,037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병상 수가 부족해지자는 묘안이 생활치료센터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와 함께 정부가 국제 표준안으로 제시한 우리만의 방역 모델입니다. 전염병 방역의 생활치료센터는 신의 한 수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대본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오늘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해외 입국 환자 등이 머무를 센터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을 한 지도 3주째인데요. 다음 달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선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부터 5월 11일에 등교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온라인 계약 때처럼 중3과 고3을 함께 등교시키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이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고3부터 등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특히 이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시험을 통한 평가 이러한 기록들이 그 제때 확보되어야 아마 입시 관리에 있어서의 관리가 가능한. 등교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여러 가지입니다.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하는 2부제나 요일에 따라 조를 짜서 등교하는 5부제도 거론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도 고3과 함께 계약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유은혜 부총리는 말을 아꼈습니다. 혹시 저희 1, 2학년부터 고3하고 1, 2학년부터 먼저 계약. 등교를 언제 할지는 이번 연휴 기간이 끝나고 준비 기간을 얼마나 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후 2주 동안 지켜본 뒤 19일쯤 학교 문을 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5월 11일에 고3부터 등교한 뒤 나머지 학년도 차례로 학교에 가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지침을 보완해 등교 날짜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